안녕하세요. 코드 박사입니다. 네, 오짝 전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짝 전파는 어떤 것일까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n개의 차원의 퓨처를 가지고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뉴럴 네트워크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학습 데이터에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면 가령 상단에 보시면 3.3, 3.3, 3.4, 3.3, 1.0 요 값들이 이제 3.4, 3.3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입력 인풋 레이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y값 아웃풋 레이어에 나와야 되는 결과값은 이 타겟 값. 그래서 1, 0, 0, 0, 0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가령 세 번째 클래스의 요 퓨처 값이다. 그러면 4.2, 11.4, 0.0 이렇게 들어갔을 때의 y 값은 0, 0, 1, 0, 0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히든 레이어에는 각각의 웨이트 바이어스, 여기도 많은 웨이트 바이어스들이 각각 존재하죠. 웨이트 바이어스, 적절한 웨이트 바이어스를 찾아서 X 값이 들어왔을 때 그 웨이트 바이어스에 의해서 연산을 하고 그리고 활성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 또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산을 연속적으로 해서 이 타겟 값이 나오도록 적절한 최적의 웨이트 바이어스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각각의 이 웨이트 바이어스를 찾기 위해서 경상항법에 의해서 적절한 값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여기서 발생한 출력값에서 발생한 오차를 역으로 레이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차 역전파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차 역전파를 통해서 오차를 받은 그 레이어는 그 오차를 가지고 경사광법을 실행해서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게 됩니다. 경사광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선형회기 방송에서 경사광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 오차 역전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사광법을 어느 정도 개념을 다시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형회기 1차 방정식 WX 플러스 B에서 경사관법을 통해서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Y는 WX 플러스 B의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스퀘어 에러가 되는 요 값의 최소값이 되는 그 지점에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최적의 예측하기 가장 좋은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스퀘어 에러를 최소값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경사광법이 필요한 것이죠. 상단에 경사광법 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민스퀘어 에러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입을 한 요식, 요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웨이트에 대해서 민스퀘어 에러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편입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 기울기 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울기 값이 크다는 말은 결국에는 현재 웨이트가 민스퀘어 에러를 크게 만들어 주었다. 즉 현재 웨이트 값이 에러를 크게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 큰 값이 나오고 큰 값만큼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경사항법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것이죠.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에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최적의 웨이트, 우리가 찾으려는 최적의 웨이트가 가령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왔다고 하면 이때의 편미분한 기울기 값은 거의 0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즉 최적의 웨이트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현재 웨이트 값이 민스퀘어 에러를
거의 값에 작게 만들었다, 크지 않게 만들었다는 의미죠. 에러가 거의 없게끔 만들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최적의 웨이트를 찾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역시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현재 바이어스 값이 민스퀘어 에러를, 즉 에러를 크게 만들었으니까 그 값을 이 러닝레이트만큼 곱해서 현재의 바이어스를 빼서 이 에러 값을 줄여 나가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항법을 통해서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지고, 완만해진다는 말은 에러 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경상항법 공식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 민스퀘어 에러를 웨이트에서 편입을 한 거, 바이어스에서 편입을 한 거를 식을 유도를 했는데요. 요렇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민스퀘어 에러를 웨이트에서 편미분 한 것은 이 경상법 공식에서 이 부분 편미분, 웨이트에서 편미분, 바이어스 편미분 하는 것은 이렇게 식을 유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n분의 1은 어차피 러닝 레이트를 곱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 파란색 테두리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치환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중요한데요. 이 값이 에러가 되는 것이죠. 이 에러, 경사관법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각각 웨이트도 에러가 필요하고 바이어스도 에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러 값은 예측값 y-t로 구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예측값 y는 wx 플러스 b로 또 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민스퀘어 에러 공식에서 설명을 좀 쉽게 드리려면 이 데이터 개수를 여러 개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념만 알면 이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는 건 어차피 양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데이터 개수, 즉 n은 1로 놓고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스퀘어 에러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민스퀘어 에러는 결국에는 이 wx 플러스 b가 이게 예측값 y가 되죠. 어차피 민스퀘어 에러는 그리고 로스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민스퀘어를 이제부터 로스 방정식이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방정식은 y-t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관법 공식 기호가 헷갈릴까봐 다시 좀 표현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민스퀘어 에러를 이런 식으로 로스 대문자 L만 해서 이렇게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차 액전파를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wx 플러스 b, 이 선형함수이죠. y가 계산되는 것을 한번 순서를 그리게 된다면 이 y 값을 결정하는데 x, w, b 이 세 개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거죠. 즉 이 세 개의 변수들의 연산을 통해서 이 y 값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스, 이렇게 y-t에 대한 제곱을 순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로스 A 값이 y와 t 두 개의 변수들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로스 값이 계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를 구하는 과정, 이게 파란색 선들이 이렇게 변수들로 연결되어서 그 값들을 넘겨주는 과정을 이렇게 순전파라고 합니다. 즉 로스를 구하는 과정을 순전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로스를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기 위해서, 즉 경사항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에게 그 로스를 전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전파 반대의 방향으로 로스를 전달하는 것을 이제 오차 역전파라고 합니다. 이제 오차 역전파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필요한, 경사항법에 필요한 오차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이트와 바이어스에서 필요한 오차는 지금 이렇게 되죠. 로스에 대해서 웨이트를 편입을 한 것.
로스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편미분 한 것. 요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경사근법 공식에서 요 값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사근법에 이제 필요한 현재의 로스 값에 현재 웨이트 값이 얼마나 영향을 발생하는가, 즉 현재 웨이트 값이 현재의 오차를 얼만큼 많이 만들어냈는가 한 이 편미분 값을 전달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웨이트가 직접적으로 로스에 영향을 준 게 아니죠. 먼저 이 x, w, b 이 세 개의 변수가 y 값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y와 t 값이 또 두 개의 변수로 작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로스 값이 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먼저 y 때문에 발생한 로스, 그 영향을 준 그 값을 먼저 y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즉 이렇게 로스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이렇게 y한테 전달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 y 값을 결정하는데 웨이트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즉 y에 대해서 웨이트를 편미분한 값 곱하기 그리고 로스가 y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요 값을 곱해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사관법에서 필요한 이 로스 값에 대해서 웨이트를 편미분한 요 값은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연쇄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y 값이 이제 소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쇄 미분할 때 저 y 값이 동일한 값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소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연쇄 미분이.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가 경사강법에 필요한 요 현재의 웨이트가 로스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그 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어스 또한 이런 식으로 먼저 로스에 대해서 y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y는 또 바이어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y 값을 결정하는데 바이어스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 편미분한 요 값을 같이 곱해서 전달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게 바이어스의 경사강법에 필요한 로스를 편미분한 요 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x는 어차피 이 학습 데이터이기 때문에 경사강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차역전파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t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로서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오차역전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차의 전달이 필요한 것은 경사항법을 통해서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웨이트와 바이어스만 이렇게 현재의 로스 값의 웨이트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현재의 로스가 바이어스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이 값을 전달받으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 편미분 한 것들을 한 번씩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필요한 편미분 식은 요거 세 개죠. 네. 요 값들을 각각 구해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y에 대해서 웨이트를 편미분한 값은 x가 되고 y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편미분한 것은 1이 됩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이게 선형 함수이죠. 웨이트에서 편미분하면 배 웨이트가 이게 웨이트 1승과 같고 1이 앞으로 빠지면서 1 곱하기 x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어스는 이게 웨이트 0승과 같기 때문에 앞에 편미분 하면서 이 지수성이 0으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0 곱하기 이기 때문에 뒤에 거가 그냥 소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x만 남게 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y를 편미분하면 앞에 b 0승이 곱해졌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빠지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요거가 다 사라지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b 1승이기 때문에 지수가 앞으로 빠지면서 1이 남습니다. 때문에 y를 바이어스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만 남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로스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식을 풀어보시면 이 y의 제곱 마이너스 2ty 플러스 t의 제곱이 되죠. 네, 이것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앞으로 2가 빠지면서 2y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그리고 t의 제곱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2y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되는데, 2는 어차피 이것도 러닝 레이트에서 의미 없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t.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로스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한 것은 이렇게 y 마이너스 t, 즉 에라 값이 됩니다. 그러면 편미분 한 것을 각각 계산된 식을 한번 다시 대입을 해보면 이 로스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한 것은 이렇게 에라 값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y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 한 값은 이렇게 x가 전달되고, 그리고 이렇게 에라가 같이 곱해져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렇게 1로 바뀌고, 그리고 이렇게 에라 같이 곱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경사하강법에 필요한 오차 이 로스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한, 그리고 바이어스 편미분한 요 식은 민스케라를 다 제곱을 풀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하면 요 식이 이렇게 성립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오차 역전파를 통해서 계산되는 그 웨이트에 대한 편미분한 요 값은 이렇게 값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값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연쇄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과 이 민스케라를 제곱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편미분한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오차약전파를 로지스트 펑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트 펑션은 이렇게 선형함수 wx 플러스 b에서 이렇게 시그모이드라는 어떤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만든다고 했죠. 이 활성화 함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시그모이드, 기호로 이렇게 하나로 표시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래프에서 이 결과값이 최대한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이 나오도록 만들어집니다. 즉, 이 결과값은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죠. 1에 가까울수록 이게 참일 확률, 0에 가까울수록 거짓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트 펑션 식을 보시면 먼저 y, wx 플러스 b에 대한 이 선형함수 결과값 이 y가 이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p 값이 또 만들어지고요. 최종적으로 로스 함수는 p-t의 제곱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결과값이 또 다른 변수로 연결되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처음에는 x, w, b 이 세 개의 변수가 연산이 되어서 y의 결과값을 만들어냈고, 이 y의 결과값은 다시 활성화 함수 p를 통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p 값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p와 t 이 두 개의 값이 결국에는 이 로스라는 결과값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이 로스 값이 최대가 되는, 요게 미니멈이 되는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경사강법이 필요한 거고, 그 경사강법에 필요한 웨이트가 현재의 로스 값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값, 즉 로스에 대해서 웨이트를 편미분 한 것, 그리고 바이어스가 현재의 로스에 얼마나 값을 만들어냈는지 그 영향, 그 기여도를 이렇게 로스에 대해서 바이어스로 편미분 한 이 값을 전달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일단 로스에 직접 영향을 준 게 아니죠.
먼저 y를 만들어냈고 그 y는 다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값을 만들어냈고 최종적으로 t와 값을 합해서 로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의 로스 값을 만들어내는데 p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즉 로스에 대해서 편미분 한 값을 p 활성함수로 전달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 p는 또 이 p에 값을 영향을 주는 것은 y값이죠. 이 y값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래서 이 로스에 대해서 p를 편미분한 값 곱하기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y는 또한 현재 y가 웨이트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현재 y를 만드는데 바이어스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각각 또 이런 식으로 편미분한 값을 곱해서 전달해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연쇄 미분 법칙이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p 길이는 이 소거가 될 수 있고 같은 y 길이는 또 소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재의 웨이트 값이 현재의 로스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값을 만들어냈는지 그 편미분 값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어스 또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p, y가 소거가 되면서 이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편미분한 공식에서 이제 필요한 수식을 한번 계산을 해야겠죠. 요게 필요하고 그리고 요게 필요하고 이렇게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y를 웨이트에서 편미분한 요것을 이제 웨이티드 편미분 그리고 바이어스드 편미분한 값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것은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것의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좀 드리기는 어렵고 구글링 하면 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렇게만 남습니다. 즉 p에 대해서 y를 편미분 하면 p 곱하기 1-p 요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는 p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결국엔 요게 에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요 값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먼저 요게 에러가 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에러와 요 시그모이드를 편미분한 것, 요 공식이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리고 웨이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리고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식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오차를 역전파할 때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요 값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경사광법을 실행해서 최적의 웨이트 바이어스를 찾게 됩니다. 멀티 레이어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필요한 민스퀘어라도 사실은 연속적인 어떤 함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죠. 로지스 펑션도 민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차, 역전파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레이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F라는 하나의 선형함수가 있고 이것을 통과하는 활성함수 P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리고 PF 값은 다시 G라는 선형함수의 결과값으로 이렇게 인풋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G 값을 만들어내고 G 또한 다시 어떤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PG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PG와 T의 차의 제곱, 로스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의 순서를 한번 그려보면 WF와 BF 요 두 개 그리고 X 요 세 개의 변수가 연산이 되어서 F를 만들어냈고 F는 다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PF를 만들어냅니다.
PF는 그 다음 레이어의 인풋 값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G 값, 이 선형함수 G 값을 만들어내고, 이 G 값을 만드는 데는 또 PF, WG, 네, bias G,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연산이 되어서 G 값을 만들어냅니다. 최종적으로 G 값은 또 활성함수를 통해서 PG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PG가 T, 타겟값과 차이의 제곱으로 해서 로스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지스 펑션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두 개가 이렇게 두 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X가 하나의 인풋 레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로스를 최소값으로 만들기 위한 f 펑션의 웨이트, 바이어스에 필요한 경사광법에 필요한 이 오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로스에 대해서 웨이트를 편미분한 게 경사광법 f 펑션의 웨이트가 필요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바이어스도 이런 식으로 이 값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로스에 대해서 P로 편입을 한 게 결국에는 PG가 로스에 얼마나 값을 영향을 주었느냐, 이 값이 되는 거죠. 그 값만큼 전달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로스가 오른 거고 분자가 이렇게 PG 값으로 이렇게 편미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값은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PG가 분모, 그리고 G 값은 분자로 해서 이렇게 편미분 한 값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각각 또 G를 만들 때 G의 값에 영향을 준 WG, 그리고 BG 이 값들도 각각 경사항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편미분 값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G 값을 또 영향을 준 데에는 이번에 PF가 값을 기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 값이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고, G 값이 분자, 그리고 PF는 분모로 한 어떤 이 편미분 값을 이렇게 곱한 값을 전달을 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값이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리고 PF, 그리고 F 이렇게 값이 전달됩니다. 최종적으로 로스에 대해서 웨이트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즉 로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값을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동일하게 전달되고요. 이 F 값이 분모, 그리고 이 웨이트 값이 분자로 된, 즉 F를 웨이트에서 편미분한 이 값을 같이 곱해서 전달하면 결국에는 이게 로스에 대해서 웨이트에 편미분한 값이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연쇄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값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실제 값을 넣어가지고 이 오차 1.8을 통해서 오차를 전달하고, 다음으로 그 오차를 전달받은 웨이트 바이어스는 각각 경사광법을 통해서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는 과정을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로지스트 펑션 가지고 오차 1.8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 W, Y, P, B, T, L 이런 변수들이 있겠죠. 로지스트 펑션에는 이 상황에서 학습 데이터 X가 5일 때 T는 1이 나오는 그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X와 T는 각각 5와 1이 값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임의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0으로 처음에 주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각각 0 값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순전파를 통해서 계산된 y 값을 한번 구해보면
각각 이 wx 플러스 b에 대입하면 이렇게 순전파 방향이 그려지고요. 계산된 결과값은 0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번에 p 값은 0.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로스는 0.25가 나오죠. 즉 p-t 지금 0.5 1.0을 하고 그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0.25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로스 0.25를 가지고 이제 순전파 반대 방향으로 역전파를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로스에 대해서 표일을 편입을 한 요 값, 그러니까 이 상단에 요렇게 계산되는 요 값이니까 요게 지금 p 그리고 요게 t니까 결국에는 요 값은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역전파를 해주면 요 값은 마이너스 0.5가 되고 그리고 요 값은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요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p 값을 넣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0.125가 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마이너스 0.125는 웨이트한테 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0.125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y를 웨이트에서 편미분한 것은 이 x가 됩니다. 그래서 x가 지금 5.0이니까 여기다가 5.0을 이제 곱하게 되면 이렇게 0.625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 또한 마찬가지도 이 부분이 마이너스 0.125고 y를 바이어스에서 편입을 한 것은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0.125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0.125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웨이트와 바이어스에서 전달되는 이 마이너스 0.625는 결국 웨이트가 현재 0.0일 때 로스가 0.25가 나오는데 기여한 그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마이너스 0.625만큼 영향을 준 겁니다. 로스를 만드는데. 바이어스도 마찬가지. 현재 바이어스가 0일 때 현재 로스가 나는 0.25의 로스가 발생하는데 마이너스 0.125만큼 어떤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영향을 러닝 레이트를 곱한 값을 빼서 적용을 하면 그렇게 경사방법 적용해서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예제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일단 0.2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0.2 여기다 곱하기 0.1을 각각 현재의 웨이트와 바이어스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웨이트 0.125 그리고 새로운 바이어스 0.025가 계산됩니다. 이제 트레이닝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에폭이라고 합니다. 한번 포워딩하고 그 다음에 백워드 역전파를 통해서 경사관법까지 하는 데를 그렇게 한 사이클을 에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새롭게 구해진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로 또 다시 순전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y값, p값, 로스 값이 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또 역전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로스, 편미분한 값들을 각각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경사관법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들이 또 구해지고 또 여전히 순전파를 통해서 y값, p값, 로스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하고 다시 역전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값들을 오차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한 사이클만 더 돌면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웨이트 값이 이런 식으로 값이 구해지겠죠. 여전히 또 로스 값이 이렇게 구해지고 역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에러 값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과정을 한 번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순전 반전파가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값들이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다음으로 또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이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이어스와 웨이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변하겠죠.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 여기서 값을 보시면 이 로스 부분을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값이 지속적으로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경사광법을 통해서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적절한 값을 찾아가면서 이 로스 값을 줄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그 계산된 결과는 해당 URL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결과값이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네, 오차점파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